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5,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요. 시장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와 금융,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좋은 온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양상들을 나타내면서요. 시장의 방향성 엇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요. 꼼꼼한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민주화 중소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로 주장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오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전시체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 협력을 개시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된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역시도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정책 금융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사모펀드 운영사와 벤처캐피탈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수급을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란에게도 열흘간의 시한을 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방위 관련주들 상승합니다. 미국의 핵 융합 스타트업 기업이 이달 미국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6,5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투자액 4조 원을 달성한 CFS에 이어서 또다시 이 초전도체로서 돈이 몰린다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오늘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승 양상 시원합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어떤 인사이트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 방산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출범이 방산 섹터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과 또 국제안정화군 파견 구상을 밝히면서 전쟁보다 평화가 더 저렴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란을 향해서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힘을 기반으로 한 질서 재편의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시 체계와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방어 체계 수요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 강세 보여주면서 12,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5%대 강세 보여주면서 4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4%대 강세, HD 현대중공업도 4%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탄력 보였던 반면에 장중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LIG 넥스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일시적인 비용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수주 잔고인데요. 현재 수주 잔고가 약 2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천공투 수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이 매출의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고스트
이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사족보행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매출 5조 원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고요. 정밀 유도 무기와 무인 플랫폼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방공망 다층화와 억지력 강화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성장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주 탄력을 온전히 받아가고 있는 한화그룹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시스템은 10%대의 그룹주 내에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9%대 강세, 한화지주사는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하나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나시스템을 우주 기반의 감시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 정찰위성 후속 사업과 초소형 쌀 위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쌀 위성은 밤낮이나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지상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중동 지역 안정화 과정에서 감시 정찰 자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 모멘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엠셈2, 천궁2의 수출 물량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2027년에는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 물량이 반영이 되고 이라크 사업이 더해지게 될 경우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매출 기여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증권가에서는 2027년을 기점으로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들어갈 미사일의 연동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에 미사일을 제대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미사일까지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력 자립은 물론이고요. 이 수출 경쟁력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9%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방산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동안 꿈의 물질로 불려왔던 이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온 초전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이 실질적인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인공태양이죠. 즉, 이 핵융합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 이너시아가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4조 원의 투자를 받은 CFS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자본이 핵융합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너시아는요, 인류 최초로 이 핵융합 점화에 성공한 로런스 리버 모어 국립연구소의 기술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도 승부수를 띄운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어제 2035년까지 핵융합 상용화의 핵심인 초전도체 기술을 자립화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8년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체 실험실을 구축하고요. 또 올해 하반기 내에는 산학연 원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 초전도체는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 주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이 핵융합 에너지의 상징적인 종목이죠. 비츠로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정부가 강조했던 핵융합 원팀의 중추적인 민간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회사 비츠로넥스텍을 통해서 한국의 인공제약, 이 K스타와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의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이너시아와 CFS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요, 이 핵융합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35년 상용화 목표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테마를 넘어선 실적주로서의 가치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도 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11,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선암인데요. 선암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이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고온 초전도, 이 HTS 케이블의 이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초전도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송 손실을 없애고요. 또 케이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는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암은 이 분야에서 세계 3대 기업으로도 꼽히는 국내 유일의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초전도 자립화 로드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모멘텀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종목은요, 바로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초전도체 구현에 필수적인 자성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AI 서버용 MLCC 부분에서 이 북미 팹리스 고객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전도 기술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적용이 될 때 아모텍이 보유한 정밀 자성 제어 부품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도 10%대 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1,000원가량 상승한 1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와 AI 하드웨어라는 두 개의 심장을 장착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 테마의 온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주로 꼽히면서요.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한 상징적인 종목으로 꼽힙니다. 오늘 1.5%가량의 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요. 7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요. 핵융합 제어 시스템과 초전도 가속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 3%에 가까운 오름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대 오름세 그려내고 있는 TC머트리얼즈도 보겠습니다. TC머트리얼즈는 최근 초전도 선제 코팅 기술 개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속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도 오늘 1%대 강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형성 시에는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전력 제어 부품 전문 기업으로 꼽힙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츠로테크 오늘 6%대 강세 그려내고 있고요. 선암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은요. 초전도 케이블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대정주인데요. 오늘은 또 11,000원가량 상승한 68만 7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익 PA도 보겠습니다. 원익 PN이는요 0.85% 상승한 4,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핵융합 전원 공급 장치 등 이 특수 전력 변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초전도 전력망 관리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7%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11,0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의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을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는요. 최근에 올라서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들여다볼 텐데요. 서울 집값이 주춤했었는데 다시금 1%의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를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 또 부동산 시장의 매입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이었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7% 상승했습니다. 12월 달에는 1% 못 미치게 0.87%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건 작년 10월 달 이후에 3개월 만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실린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지역을 위주로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대책 이후에 고가 시장은 관망 상태이지만요. 이 대출이 닿는 가격대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매수에 관한 주요한 지역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승 상위 지역인데요. 의외로 이제 동작구와 성동구, 관악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1%가량 오른 상황에서 동작구가 1.70%, 성동구가 1.56%, 그리고 관악구가 1.51%, 그다음에 송파 쪽이었고요. 영등포와 강동 지역도 1.39%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강남이나 용산권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체 아파트 비율을 놓고 봤었을 때는 동작구보다는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오른 지역이 양천구 쪽이었습니다. 의외의 지역들이 참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하위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강남이 0.6% 상승률에 그치면서 이렇게 동작구 대비해서도 2배가량 낮은 수치로 상승률을 이뤄냈고요. 사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 급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그 주체가 강남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을 제외한 지역이 상승을 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승률이 0.48%였는데 지금 현재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든지 갭 투자 쪽에 관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자금들이 경기도 쪽으로 옮겨갔고요. 사실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시간차를 두고 지켜봤었을 때 풍선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 수지 지역이 무려 2.35%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뤄냈고요. 성남 분당 지역도 1.84%, 안양 동안 지역도 1.68%, 광명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1.67% 상승 나타내면서 오히려 서울 전체 지역 대비해서도 경기도권의 아파트 지역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부분들도요. 1월 달 통계치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바라보는 뷰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좀 둔화됐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떨어진 건 아니고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건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사례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들려드릴 내용은 용산 지역 쪽의 분양 소식인데 이 부분도 오늘 같이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용산에 있는 분양 지역이 32억의 분양가가 측정이 됐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무려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로또 청약으로 지금 현재 열기가 뜨겁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촌 르엘인데요. 3.3제곱미터당 7,229만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은 주요 아파트가 지금 노후된 아파트도 그 1평당 1억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분양가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지역은 용산구의 이촌동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전용 122제곱미터면 평수가 조금 클 텐데 분양가가 32억 3,6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근 지역은 60억 원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세 차익이 26억 원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또 청약으로서 이제 많은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대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긴 하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하시는 관점에서 이 청약에 관해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청약이 돼도 사실상 현금 보유액이 최소 30억 원 정도는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가구가 88가구로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생애 최초이거나 혹은 뭐 다양한 신혼 부부 혹은 뭐 아이가 있다면 이 대출 규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 측의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쪽에 관해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시거나 특별 분양에 해당이 된다면 특별 분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서 이촌의 르엘 분양 현장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양 소식까지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중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는 시장이고요. 확실히 이제 서울 쪽에 규제가 되면서 경기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상반기에 있을 분양 일정들이 로또 청약이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분양 일정 체크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용산구에 있는 분양 일정들 체크해드렸기 때문에요. 기회는 또 아는 자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상세한 일정들은 청약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맞춰서 부동산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었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금요일 오후 시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철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8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쉽지만 코스닥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조방원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현재 5,806포인트 장중 고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2.15% 상승한 5,7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동향 넘어가서 수급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이 주체가 돼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IT 업종 벌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현재 모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서 한번
흐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홀로 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현재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0.05%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19만 전자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6.26% 상승하면서 95만 원 선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중에 블랙록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현재 하락 출발했던 SK 하이닉스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위주에서도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68% 하락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62% 하락 중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는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6%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이고요. SK 스퀘어도 2.83%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 중입니다. 오늘 조방원단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대미 투자에 대한 사업 속도가 붙어지면서 원전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5.28% 10만 원 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형 원전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대형 원전주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27%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 공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반미 산업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서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 1147포인트를 찍고 낙폭을 줄여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넘어가면서 이 낙폭 다시금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보다는 0.79% 하락한 115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홀로 물량을 3천억 원 담고 있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덜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0에서 300억 원대 물량 덜고 있었다면 오후장 넘어갈수록 조금 더 큰 폭으로 물량 덜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현재 3천당 제약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급등했던 코스닥 지수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면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에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은 여전히 시총 1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0.7% 그리고 알테오젠은 2.3% 하락세 나타납니다. 여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머티리얼즈와 H&M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1.41%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동 6개국과 공급 계약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락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파란불 쪽에 가까운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할게요. 6위부터 10위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케어젠이 시가총액 7위까지는 올렸습니다. 현재는 3.58% 강세 흐름인데요. 코클루다이드가 멕시코에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여기에 ABL바이오와 코오롱티슈진, LCLB 모두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리노공업도 3%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 투자 키워드가 계속됩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 키워드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이오 대 로봇, 주도주의 각축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요.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제약주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 같아서 우려감이 큽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장에서는 바이오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의 활약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작용하고는 있지만 상승한 요인들이 정책적으로도 또 개별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상승세는 지정학적 변화와 또 정책의 수혜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바이오가 핵심 타깃으로 낙점이 되면서 매수세가 결집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온기를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예정됐던 대규모 임상 결과와 또 글로벌 학회를 앞두고 있어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확인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자극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 생물보안법에 최종 서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해서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들의 거래가 사실상 차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시가 보유했던 945개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거대한 매물로 쏟아지게 됐는데요. 특히 프로젝트의 60%가 ADC, CGT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들에게 유례없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백을 기다리지 않고 메이드 인 USA 장벽을 넘기 위해서 현지 생산 시설 확보와 같은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가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과 또 정책 지원이라는 양 날개를 달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K바이오의 열기가 다음 주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제 광동제약의 상한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독점 판권을 가진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같이 짚어볼까요? 네, 이 광동제약이 한국 내에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거의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제약업계에서는 판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한 영리한 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신약을 직접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약의 판권을 가져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FDA 허가를 기점으로 이 광동제약의 기업 성격 자체가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광동제약하면 음료 사업 비중이 높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치료제 라인업을 갖춘 제약 본업의 강자로 재평가되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광동제약의 국내 영업망을 통한 매출 발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사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자체가 바이오를 등에 업고 9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일 기록을 쓰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사실 시장 안에서는 삼성이 바이오를 이제 제2의 반도체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향후 3년간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 최대 9.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지도가 완성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자금 투입이 가질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서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두고 분석가들은 바이오 산업의 체질이 연구에서 산업으로 넘어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보유한 압도적인 자본력과 공정관리 능력이 바이오와 결합하게 되면서 이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장치 산업이자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의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을 파트너사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는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삼성그룹이 이제는 반도체 다음으로 타깃으로 삼은 게 바이오 업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기술력 역시도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삼일제약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들도 개별적인 시장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유한양행의 경우에 항암제 렉나자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서 실제 판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렉나자 뒤를 이어서 개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 레시게르셉트가 글로벌 임상 2상에 들어가면서 신약 모멘텀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조금 다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과 질환이라는 특정 시장에 집중해서 레스타시스 같은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점이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ABL바이오는 이중항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을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위험 요인이 많은 바이오텍이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성공 경로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그 시장의 열기가 뜨겁잖아요. 오늘 뭐 코스피 지수만 해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쉬어가지만 코스닥 역시도 그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많이 올랐고 또 오른 종목과 섹터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상 투자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라서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 인사이트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주가 어제는 또 상승을 하다가 오늘 장에는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누가 진짜 성과를 낼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정하게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라는 시점이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상반기 임상 일정입니다. 1, 2분기에 임상 결과가 나오거나 큰 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 기업들은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분위기에 휩쓸려 오르는 종목보다는 이미 기술 수출 경험이 있거나 안정적인 매출원이 있는 기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금리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시로 유상증자를 고민해야 하는 곳보다는 삼성물산처럼 큰 손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공포에 매도할 때가 아니라 이 확실한 파이프라인과 또 정책적 수혜를 갖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분별을 해서 분석해볼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켓 투자 키워드 다음 이슈도 볼게요. 다음 이슈는 현대차의 숨고르기, 상승 재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이 좀 화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상용화 로드맵이 좀 궁금해집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을 통해서 상용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HMGMA에 이 아틀라스를 우선 투입하면서 부품 분류 작업을 시작하고요. 또 2030년에는 고난도 조립 공정까지 확대해 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가운데 증권가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가치 146조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요, 이미 글로벌 제조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95년 역사의 미국 우주항공 부품사 이 MRAS라는 노후화된 볼티모어 공장에 스팟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팟은요,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센서를 활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이 고압 가열 장치를 자율 순찰하면서 미세한 공기 누출과 또 이상 진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하면서 도면이 없는 노후 설비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수입하면서 이 설비 운영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스팟은 인텔, 미쉐린, DHL 등 글로벌 기업의 현장에서 예직 정비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고요. 또 현대차그룹은 향후 건설과 에너지 등 더욱더 위험하고 정밀한 산업 현장으로 이 로봇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로보틱스 기반의 미래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한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도입이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는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일자리 대체에 따른 갈등도 계속 부각을 받아요. 그 경영 효율 측면에서 로봇 도입의 이제 경제적인 효과 짚어보면 좋겠고, 지금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노동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 이 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대차그룹의 무인화 전략인 DF247 프로젝트는요, 로봇이 생산과 검수를 주도하는 스마트 팩토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직 근로자 3명을 고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연간 인건비를 약 3억 원가량으로 가정을 한다면요, 대당 약 2억 원인 아틀라스는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투자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틀라스 투입 시에 조립 공정 효율화로 최대 3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 기업으로서는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요,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는 대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신기술 도입 단 한 대도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결사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사측이 로봇 투입이 용이한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서 먼저 효율성을 입증하게 될 경우에는요, 국내 공장은 물량 부족과 구조조정 명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결국에 이 피지컬 AI 도입은 생산 효율 극대화라는 경영상의 생존 전략과 또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이 노동권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른바 노로 갈등으로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형 러다이트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중이라 이 중대적인 사회적 과제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하나의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글에 있는 웨이모와 협력을 해서 아이오닉 5를 공급한다는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의 사업 비전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 사업은요,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과 또 자체 서비스 운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서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이 아이오닉 5 플랫폼에 통합하기로 했고요. 2025년 말 초기 도로 테스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공급 물량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웨이모가 향후에 2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약 5만 대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구매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현대차는 자회사 모셔널을 통해서 독자적인 서비스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모셔널은 2026년 말 이 라스베거스를 시작으로 피츠버그, 보스턴 등 레벨 4 무인 택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 생산 거점인 미국 조지아 HMGMA는요,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홀류 생산 체계를 활용하면서 각 자율주행 기업이 요구하는 특수 센서와 장비 구성에 맞춘 맞춤형 차량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에 현대차는요, 이 전 세계 1위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를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하드웨어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또 모셔널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주도권까지 거머쥐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서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라는 현대차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는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역시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게 됐죠. 현대차 이제 그룹 3사의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 현대의 그룹사는 이 자사주 관련해서도 관련주로서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시장 해석 나올까요? 네, 이 현대차 그룹 3사의 2025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확정되게 되면서요, 투자자들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긴 합니다. 결산 배당금은요, 현대차 보통주가 2,500원, 기아가 6,8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5,000원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결산 기준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기아가 4.1%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또 현대모비스가 1.1%, 현대차는 0.5%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연간 주당 배당금이 약 10,000원 수준이지만 분기 배당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산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아는 분기 배당금 없이 결산 배당만 실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배당금을 상향하면서 3사 중에 가장 높은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기아가 현대차 우선주나 보통주를 앞서고 있는데요. 주주환원 정책 면에서는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는 배당만으로도 총주주 환원율 목표인 35%를 충족하고 있어서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요,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의 매력보다는 향후 전기차나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이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주가를 견인하는 데 더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국내 업계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관한 현대 그룹주들의 대응책들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요, 차량의 스타트 스톱 기능에 부여하던 온실가스 크레딧을 폐지하는 등 이 연비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규제 대응 비용 비담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요, 또 2차 전지 업계의 전동화 동력을 약화하는 변수로도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도 15.5%나 줄어드는 등 이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 중에 환경차 비중은 26.4%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이 중에 하이브리드차가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또 전기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이브리드차를 공백기를 메울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마감장 전략들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